그 뭐하러 겨울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 하십니까? 자신 없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 번에 딱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의 총괄을 맡고 있는 홈스케어 실장 서정진입니다. 이번 내용은 건설사들도 어려워하는 난제 같은 하자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영상이 좀 길어요.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나가주시고, 혹시라도 연결이 되거나 이거 우리 집이랑 좀 비슷하다 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료들을 열심히 수집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추웠다가 좀 풀릴 때, 혹은 한 1월 중순부터 다음에 한 3월, 2월 말일 요 정도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수인지 알고 많은 누수업자를 부르고 찾고 탐지를 해봐도 못 찾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겨울철의 하자 가운데 결로라는 거는 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자일 수 있다는 거는 단열이 취약하거나 이제 단열이 불량할 때, 이럴 때는 하자로 속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열도 잘 되어 있는데 실거주자분께서의 생활 환경, 생활 패턴, 습관 등에 따라서 결로가 발생한다면은 하자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결로는 우선 빼놓자고요. 제껴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오늘 깊이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을 주셨고, 녹화를 하는 이 시간에도 문제를 두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다가 엄한 돈을 쓰고 잘 못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명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많은 곳에 앞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평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제 녹음을 해봅니다. 자, 이 사항은 윗집 결로예요. 윗집 결로의 가능성이 90%입니다. 왜 90%냐? 사진을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 10%도 있는데 그 10%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물폭탄을 맞은 적이 있어요. 시작하자마자 맞습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물론 굉장히 차가웠어요. 이 사진은 뭐라 그러죠? 쟁반도 아니고, 이걸 보고 약간 주술적 의미로 미신처럼 느꼈습니다. 왜 집에 동태 같은 거 걸어놓고 하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른 현장을 또 가니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저희가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심히 분석을 해봤더니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에 크랙이 있어요. 하나씩 크랙이 있습니다. 천장에서 크랙 사이로 물이 떨어지는 걸 발견합니다. 지금 사진들도 크랙이 있어요. 여기는 인젝션을 쌓았는데, 인젝션 두 가지가 있죠. 크게 인젝션이 있고 인젝션 그라우팅이 있는데, 인젝션이라는 거는 이 위에다가 주사기를 거는 방식이고, 그라우팅은 여기다 구멍에다가 팩가를 신고 이제 기계로 주입하는 방식인데, 어쨌든 해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크랙이 있습니다. 크랙이 나타나죠. 이 사이로 물이 있고. 다음 현장, 요거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크랙이 있죠. 사진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여기 다 크랙이에요. 이 사이로 이 집 물 맺혀 있고, 여기도 물. 이건 저희가 이제 실제 지난달에 공사 갔던 현장이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물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여기가 속고보드 천정, 세대 내 천정이죠. 젖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날씨가 추웠다가 풀릴 때, 좀 온도가 떨어질 때 천장이 여전히 젖는 집들은 이런 공통된 점이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물론 아까 9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적인 10%도 있습니다. 그 10%는 뭐냐? 자, 이런 집들 있죠. 물이 송골송골 맺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욕실의 천정 부분 자체 내에 있는 시설인데, 여기도 결로가 주렁주렁 발생합니다. 말이 나왔으니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각기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결로라고 말씀드렸을 때 이게 왜 결로냐, 혹은 이게 결로면 자체이지 왜 윗집 결로냐. 물론 결로도 자체 내에 결로가 있고 윗집 결로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접해보면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이게 중구난방 정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결로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랫집에서 윗집에 문제 제기를 하면 자체 결로가 아니냐,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요 사진 준비했습니다. 천장 결로가 나타나는 특징은 어디냐, 보통 탑층 혹은 확장 공사를 한 위에 천장 부분, 이제 기존 베란다를 텄잖아요. 이제 우리 집은 확장을 했는데 윗집 확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윗집은 베란다 발코니이기 때문에 바닥이 타일로 되어 있고 차갑죠. 겨울 되면. 우리 집은 확장을 했기 때문에 난방을 돌 때 온도가 천장을 두고 윗집 아랫집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천장에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 외에도 발코니 외기가 접한 부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세대 내 자체 결로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로 때문에 싱크대 상이 이제 내려앉은, 옥상 위에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 있죠. 예, 이거는 이 집 자체의 결로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유심 있게 볼 건 뭐냐, 이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볼게요. 그러면은 이 물이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우리 집 결론이냐, 윗집 아랫집하고 의견이 너무 대립하다 보니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심해진 사례가 많고, 현재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소송까지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세대에서 관리실을 상대로 소송이 붙은 집도 있고 윗집을 상대로 소송이 붙은 집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자료로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7년 현장에서 물폭탄을 두드려 맞고 찾아 나가다 보니 이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제 나름 분석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지나갔는데 또 다음 겨울이 되니 잊혀질만이 또 이 내용 가지고 저한테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좀 추적 관찰을 했는데 관찰을 해보니 윗집 결론이라는 걸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나름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당시 어느 곳에도 소개한 곳이 없고 자료들이 없어요. 뉴스 탐접자분들의 본인들만의 견해라는가 뭐 소견 등은 조금씩 있는데 다들 모르시는 거예요. 설사 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올리는 분들이 없었어요. 2019년도에 첫 공사를 합니다. 그때는 사실 좀 테스트 개념이었어요. 신약도 그렇고 화장품들 어떤 새로운 제품이나 소개를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테스트 기간과 검증, 연구기간 등이 있잖아요. 화장품이라면 뭐 피부 테스트도 할 것이고 신약을 제조하는 제약회사라면 뭐 임상 테스트 여러 단계를 거치고 소개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공사란 것도 불투명하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거를 공사했다가는 추후에 여기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하자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신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도 소개를 안 드렸어요. 왜? 이게 언제 하자가 생길지도 모르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켜보고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소개를 했더니 그때 당시는 제가 아직 유튜브 채널이 없었어요. 블로그에다가 올렸더니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죠. 공통적으로 다 똑같아요. 크랙이 있고 날씨가 해빙이 될 때, 풀릴 때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참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관리실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건 세대가 문제다. 우리는 뭐 도와줄 게 없다. 원론적인 입장이 대부분이었고요. 누수 탐지를 해도 아무리 압을 걸어도 못 찾는 겁니다. 이 탐지를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업자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윗집은 한두 번은 이해를 해주시는데 세 번, 네 번 업자가 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랫집하고 막 싸움이 납니다. 아랫집은 매년 겨울마다 이 문제를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 그냥 집을 팔고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 매수자는 이러한 사항을 모른 채 구입하고 들어오죠. 이분은 괜찮을까요? 겨울 되면 또 동일한 문제로 이분들 또 물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윗집 결론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이 돼서 내려가냐, 이렇게 또 의견을 주신 분들이 계셔서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콘크리트 외벽이에요. 외벽을 깠더니 성에가 껴 있습니다. 얼어 있어요. 이게 녹으면 어떻게 되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벽을 뜯었더니 이게 고드름이 져 있어요. 두께는 한 1.5cm 됩니다. 두꺼워요. 여기 고드름이 있고 영상을 다 찍어놨거든요. 요 위에도 고드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게 녹으면은 흘러내리는 거예요. 물이라는 거는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가지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죠. 녹는 점, 용융점이라고 합니다. 그 용융점이라는 거는 녹는 점을 뜻하는 건데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얼음이 녹는 온도가 몇 도인지 용도입니다. 용도가 과연 겨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하겠습니까? 날씨가 추웠다가 영상으로 올라갈 때 그때 녹는다는 거예요. 이게 녹았을 때 사진이고, 그럼 이제 아랫집은 어떻게 되느냐, 녹았을 때 2021년도에 아주 중요한 표본으로 삼을만한 현장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이 단지는 12층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했어요. 12층에서 누수가 돼서 겨울마다 이런 문제를 겪으니 누수업자를 불렀죠. 저는 이 누수업자 정말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책임의식이 강한지.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업자분들은 탐지를 해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빠져요. 물러납니다. 맞아요. 그분들이 할인 거기까지니까. 근데 이 업자분은 까보고 누수가 없는 걸 확인하고 이건 윗집 결로 갔다고 그분도 그때 소견을 내고 윗집 3세대를 벽을 다 이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파헤쳤더니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이게 윗집이에요. 여기를 깠죠. 여기 외벽, 속고보드 마감재고 요 바닥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이 엑셀 배관이 부부 욕실로 들어간 쪽으로 지금 매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에가 젖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티로폼 단열재, 속고보드, 이 두께가 보니까 한 100mm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한 10cm 더 들어갑니다. 이게 안방에서 부부 욕실로 들어가는 바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문선 몰딩, 요거 이제 걸레바지 몰딩이죠. 아까 벽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외기에서 지금 이 안까지의 요게 폭이 대략 한 7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여기죠. 이 단열재 코너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기 벽에 보시면 흘러내리는 게 보여요. 이게 여기를 적시고 바닥을 적시고 안방 입구 들어가는 문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랫집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젖는 거예요. 그 밑이 저전이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또 크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외기에서 결로수가 이렇게 바닥을 타고
안까지 충분히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진이.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다른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윗집 크랙을 해서 아랫집 젖는 건 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단지를 갔더니 어떤 단지는 이거 고마스 방수제죠. 그 욕실 바닥에 방수할 때 이 고마스 발라놓은 거예요. 외벽에다가. 이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냐? 못 잡아요. 다른 거 사셨죠. 다른 거 사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개선이 된 사례. 실제로 많은 다양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신축부터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뭐 15, 20년차도 많이 다니는데 좀 되면 또 하자보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하자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문제에 놓여져 있는 단지 가운데 신축과 구옥을 두 개로 나눠 볼게요. 매년마다 그래요. 이제 2년차 된 아파트에서 연락이 오고 5년차 된 아파트에서 연락이 옵니다. 신축은 내가 집을 인도받은 날짜로부터 2년에서 10년까지 담보별로 하자보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이걸로 뭐 거스를 수는 없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5년차 현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라우팅 시공을 해놨죠. 근데도 못 잡았어요. 그 전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기다가 폼을 쌓았어요. 여기가 커트박스 위에거든요. 커트박스 위에인데 결로를 염두해서 처음에 결로인 줄 알았겠죠, 이분들도. 그래서 여기다 폼을 쏜 거예요. 그리고 폼 쏘아도 안 되니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기다가 또 단열을 보강합니다. 여기 단열 있죠, 단열재. 얘는 처음에 집이 준공 설계 당시에 매립으로 돼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같이 매립된 단열재고, 얘는 하자보수 때 소위 말하는 토이락이라고 하는 제품 같아요. 색깔은 좀 비슷해 보이는데 아마 그 제품 쓴 것 같아요. 가격은 더 저렴하죠. 어쨌든 1년 차에 하자보수 신청을 했더니 단열재 붙이고 개선된 줄 알았는데 2년 차에 문제 해결 안 돼서 또 요청했더니 폼을 쏩니다. 그리고 3년 차에 또 개선이 안 돼서 시공사에다가 민원을 넣으니 이분들이 여기다가 글라우팅 시공을 합니다. 이래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4년차 되니까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결론인 걸 아시고 공사를 합니다. 윗집 공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되면 다행인데 못 잡았어요. 이게 피해세대 윗집입니다. 구조는 동일해요. 윗집을 봤더니 여기가 붙박이장이고 붙박이장과 연결된 일체형으로 된 책상이 있습니다. 이 책상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많이 공사하는 외기인데 하자보수 쪽에서 여기만 공사를 하신 거예요. 이걸 뜯기가 힘들다고 그냥 냅둔 거예요. 크랙이 있는 부위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요거보다 좀 더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바로 외벽입니다. 즉 여기서도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벽과 근접함으로 윗집 결로수가 그 외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외벽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해체하고 철거하기가 어렵다고 이거 냅두고 요 엄한 데다가 지금 헛다리 집은 거예요. 그냥 계산이 안 되죠.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건설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하자보수 관계자분들 그 뭐하러 겨울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 하십니까?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한 번에 딱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랫집은 겨울마다 짐 뺐다 넣었다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십니까? 아무튼 자 요건 열어놓고 이 하자보수 기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잠깐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자보수는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국토부에서 해놓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얼마냐? 우리 다른 거 다 빼고 요것만 보자고요. 철근 콘크리트가 5년으로 되어 있죠. 5년. 건설사에서는 이 5년이 지나면 이분들은 빠져요. 이제 내가 아무리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도 우리 하자보수 기간 지났다. 알아서 해라. 대부분 이런 입장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집과 똑같대라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5년 안에 쇼부를 봐야 돼요. 5년 동안 분쟁 조정위에 접수된 하자 사례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뭐 균열도 있고 들뜸도 있고 탈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볼 건 이거예요. 균열. 자 10,000건이 넘어요. 이 균열이라는 거는 세대 간의 층간 콘크리트 슬라브 쪽에 있는 것만 아니라 여러 공용부도 되겠죠. 지하 주차장이나 뭐 외벽보나 계단과 계단 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균열이 가장 많다. 10,000건이 넘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래서 혹시나 하자보수 기간이 5년 안에 해당되는 분들 5년 지나면 이제 문제제기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단열공사입니다. 이쯤 되면 분명히 또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고 각기 의견을 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아파트가 처음 지어질 때도 분명히 단열재가 들어가 있을 거고 기존에 단열재가 되어 있는데 이걸 새롭게 단열공사하는 데서 개선이 되느냐? 제대로 공사하셔야 돼요. 제대로. 그냥 뭐 판때기 하나 갖다가 붙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퀄리티 있고 수준 높은 공사를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이 소개가 되면 이러한 현장을 마주했을 때 업자분들이 저렇게 해결됐다는 걸 보시고 아마 그분들도 똑같이 위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했는데 하자가 안 생기면 다행인데 하자가 생겼을 때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늘 다른 공사에 된다 그래서 했는데 왜 하자가 못 잡지? 그건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지금까지 윗집을 다른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 생긴 적이 한 건도 없어요. 현재.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쯤 되면 저희가 쓰는 자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항상 오픈해놨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에도 그렇고 저희는 엑스페이스 아이스핑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핑크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방수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뭐 저희한테 공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실력 있는 업체들은 많습니다. 좀 해결이 됐으면 이런 바람이 이제 첫째고요. 사실 저희한테 노다지였어요. 뭐 저희만 좀 알고 싶은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참 그 현장에서 마주했던 애절한 정말 절실했던 그분들의 상황을 제가 공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절실했거든요. 자, 여담으로 현장 간 것도 아니에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견해만 말씀드려도 얼마나 고마우신지 얼굴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카톡으로 커피부터 해서 막 선물을 보내주세요. 어떤 분들은 막 치킨도 보내주십니다. 저희가 그 견적 갔던 어느 현장은 제가 만사코 고발하는데도 비용을 더 주시길래 제가 거절을 했더니 신세계 상품권 이걸 이제 또 막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자, 그분들한테는 어느 곳에다가 하소연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난제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에 대해서 살짝 그냥 잡아드린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나 봅니다. 자, 요렇듯 지금 이 문제에 봉착해 있는 아직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세대들에게 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한 내용은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원인이 있는데 이거 뭐 책임 안 질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신기가 불편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발언을 하는 순간 저희는 이제 넘어선 거예요. 그렇죠? 업자가 공사하면 잘하면 되지. 왜 이걸 긁어서 갈등을 일으키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이런 내용을 설명한다고 해서 저한테 도움되는 거 1도 없습니다. 이익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말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앞전에 전수조사를 갔던 현장을 끝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기가 물이 떨어졌던 설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윗집에 돌로 때문에 여기가 막 젖었었죠? 네, 맞아요. 제가 윗집도 방금 살펴보고 왔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결로라든가 이게 나오지는 않아요. 네. 지금 겨울마다 이런 세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윗집 결로를 아랫집이 피해를 보는 이걸 기획을 하고 있어서 네. 실태 조사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 지금 이거는 뭐 위치 상관없는데 저희도 네. 보니까 여기가 외풍이 느껴지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죠? 여기서 단열이 잘 안 되는 거죠. 중간중간 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당시 그때 저 위에가 젖었거든요. 네네. 자, 지금 보면은 젖어 있는 부분이 안 나옵니다. 네네.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윗집이 공사를 했던 것처럼 이쪽이 좀 심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보시면 여기가 네네. 근데 거의 지금 동일한 상황이네요. 자, 잘 봤습니다. 지금 윗집에 단열은 잘 돼서 네네. 선생님 세대가 직접적으로 피해 보이는 건 없어요. 다 거의 개선이 됐습니다. 네네. 됐는데 이제 선생님 자체가 지금 네네. 보시면 이렇게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아랫집에서 올라오거나 그런 적 없으시죠? 얘기는 없어요. 네네. 다행이네요. 얘기는 없는데 저도 이번에 한파 때 예. 심할 때 아이가 여기서 좀 시원하대요. 여기 옷이 있었거든요 안에. 예. 옷을 꺼냈는데 옷이 차갑길래 예. 보니까 이걸 좀 뺐거든요. 예. 장롱은 그러니까 그가 이제 곰팡이가 펴 곰팡이가 있더라고요. 조금 빼놓은 거예요. 빼놓고 저도 그래서 일부러 예. 체크해본다고 저쪽에다가 네. 온수도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네, 놔둔 거죠. 지금 습도 39%. 굉장히 건조한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네네네. 지금 16도. 온도도 지금 보면은 그렇게 과하게 난방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네네. 정부에서 정해놓은 온습도가 네네네. 겨울철에 가이드라인이 온도는 18도에서 한 21도, 습도는 50% 이내로 잡아달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40%에 16.8도, 네네. 요 정도인데도 다소 건조하게 유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여기를 곰팡이 계속 핀다. 네네네. 그때는 단열 보강하실 필요가 네,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한번 체크해보고 저도 공사를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관리하는 정도를 하고 예, 예. 정 안 된다 싶으면 그때 연락을 네네. 드리려고 했었어요.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부분만 예. 단열 공사가 되는지 한번 궁금한 거예요. 예, 가능합니다. 단열 잘 봤습니다. 문제가 없다니. 문제가 없어요. 다행이네요.
두 번 정도는 이제 물이 샜어야 되는데 예. 뭐 안 새더라고요. 아, 두 번 정도 물이. 네, 원래는 한 파 끝나고 물이 새거든요. 하루 맞습니다. 이틀 뒤에. 예, 예.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게 다행이다. 추웠다가 예. 헤빙이 녹을 때, 네네네. 날이 따뜻할 때, 네네. 그때 물이 내려와요. 네. 근데 벌써 저희가 한파를 한 두어 번 겪었잖아요. 점도도 막 10도, 8도 이렇게 가면 무조건 새거든요. 네네. 안 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세대를 한 번 더 방문을 할까 합니다. 한 집은 한 2년, 3년 차 된 집도 있어요. 근데 그 집도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연락이 없으면, 있으면 그냥 바로 연락이 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세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샘플로 2세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기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연락 확인만 해보고 할게요. 자, 혹시 공사 이후로 물 떨어지거나 위에서 이렇게 좀 얼룩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셨어요? 저희 집만 공사 많이 하셨죠? 이 단지만 저희가 한 6번 왔을 거예요. 제가 방금 옆에 103동, 여기 천이동인가요? 천삼동 제가 지금 살펴보고 왔는데, 거기는 다른 한 집과 피해 세대 두 집을 다 보고 왔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층이요? 거기는 23층. 그새 안 치우구나. 그때 요렇게 공사를 하셨죠? 위쪽으로. 거기 공사하고 이렇게 제가 알기로 여기까지 다 이렇게 하지 다, 않았나? 전체 다 하신 걸로. 제가 저는 알고 그렇게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저희 집 공사한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저기까지 들어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카메라 상에 수침의 흔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 잠깐만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갔... 문을 살짝 제가 열어놓은 상태라. 괜찮습니다. 이게 젖어 있으면 파랗게 나와요. 다행이다. 아니, 괜찮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네. 냉기가 나오잖아요. 아, 지금 거기는? 예, 여기는 결로가 뒤에 좀 있는 거죠. 우리 집이. 여기 위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예, 현재 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집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삼동 그 집하고 다른 점이. 네. 삼동 그 집이 그걸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파트 자체랑 하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국토부에다 올려가지고 하자 분쟁은 그 순사위원회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윗집에서는 단열을 하고 우리 집은 네. 깐 다음에 네. 인젝션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 틈을. 아, 인젝션은요? 시공사에서 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뭐 그렇게밖에 하자 접수가 안 돼가지고 네네. 이게 균열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기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해서 그때 당시에 여기 있는 틈이란 틈을 다 메꿔놨어요. 근데 아마 삼동 그 집은 아직 그건 안 했을 거예요. 그 물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 5월인가 하고 그렇죠. 저희가 10월에 이제 했어요. 했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가 뭐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다. 그 집. 그러면 다른 하자 있는 집들도 다 인젝션을 다 공사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국토부에서 인정한 접수한 세대들만 하신 이거 거예요? 접수해서 아마 다 인정이 될 거예요. 그 23층도 네네. 저희 두 집이 인정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그 집도 곧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단일 공사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인젝션 안 했었거든요. 그 집은.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집은 다 막았어요, 이거를. 싹 다 막으셨어요? 예. 뭐 되든 안 되든 왜냐면 그쪽에서 그걸 하면은 도배도 해주고 다 해주니까 저는 네네. 무조건 그걸 집어넣죠. 그럼 인젝션 하시고 위에 목공하고 도배까지 다 시공사 측에서 다 해준 해주신 거고 건가요? 네네. 이제 그러고 나서 바로 이쪽에서 와가지고 단열을 저희가 하신 단열해 거죠. 드린 예, 거고. 예, 예. 그럼 이 비용은 일체 다 시공사 측에서 부담을 그러니까 하신 우리 거고. 집은 다 시공사 측에서 해준 거죠. 시공사 측에서 와서 해주고. 자기네들이 한 거니까. 그게 이제 국토부 그 하자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시공사 쪽으로 그러면 공문이 내려간 거예요. 공사를 해줘. 안 해주면 벌금 때리고. 그 하자부서 분들 오셔서 다 접수 이거 확인하신 거죠? 확인하고 갔죠. 그러면 접수하시고 언제 이게 시행이 1년 공사까지- 걸렸어요. 1년. 네, 굉장히 오래 와. 걸렸어요. 이거 단열 보실 때 저희 집하고 그 집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처음에 최초에 공사했던 집도 네. 그러고 나서 저하고 했어요. 막아버렸어요. 아, 그 집이 아마 저희 공사가 2년 전에 처음 들어가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집이 2년 전에 처음 공사하시고 그 집이 재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한번 시트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했는데 어쨌든 연락이 없으면 다 해결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랫집이 졌다면 벌써 저한테 이제 맞아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그분은 제가 연락처를 알아서. 아마 그분이 처음 저한테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네, 분들이 네.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1차도
좀 하지 않았어요, 공사? 1차를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뭐 1차든 2차든 우리 단지는 저희가 기억을 늘 하고 있어요. 다닐 때마다 생각나는 단지라서 좀 유독 이 단지가 좀 심했어요. 1단지도 그렇고 2단지도 그렇고. 아무튼 뭐 잘 해결됐으니. 이게 네. 지금 여지까지 안 샜으니까 뭐 마음을 놔도 되는 건가? 나 모르겠다 진짜. 아까 24층의 거기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날씨가 풀릴 때 물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집도 똑같아요. 똑같죠. 그 사람 집이 떨어지면 우리 집도 떨어지고 우리 집 떨어지면 그 사람 집도 떨어지고. 그쵸. 네. 자, 사모님 잘 봤습니다.